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너네가 좀 이해를 제대로 못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저 녹화 다시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네, 이 영상 보고 한번 열심히 이해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화이팅이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특강에서 왜 나오냐면은, 이제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1이라는, 네,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여기서, 이제, 요런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너희들이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그릴 수 있으라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개형이 되는지, 네, 그릴 수 있으라고, 파악할 수 있으라고 지금 여기서 특강에서 다룬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보면은, 지금, 자, 뭐 요런 그래프. 여기 보면 지금 보이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구상이 떠오를 수 있게끔, 네, 하기 위해서 저희 특강에서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럼 봅시다. 자, 나는 일단은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이 함수, 그 다음에 이 함수,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지금 나는 그리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파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고 나발이건 간에 일단은 우리 가장 간단한 거, y는 x의 절대값. 요거부터 한번 그때 그려볼 필요가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작은 범위 내에서는 네, 음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x축을 봐야 돼, x축. 얘들아, x축을 봐야 돼. 여기가 x축에 있는 이 값들의 모임이 정의역이잖아.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보면, 맞지? 그렇기 때문에 x축,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정의역 범위 다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이쪽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지, 이 범위에서는 네, y는 x라고 이렇게 딱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2범위. 네,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물론 이제 뭐 범위건 나발이건 간에 네,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y는 x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이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운 거예요. 네, 인마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이 범위, 얘네들은 지금, 네, x는 0보다 작은 범위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졌고요. 자, 근데 일단은 구간 나누어 그리고 나발이고 대칭이동 나발이건 간에 뭐로 다 해석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 입장에서 다 바라볼 수 있어. 물론 조금 번거롭지만. y는 x의 절대값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얘 그리래요. 얘 뭔데? y는 x의 절대값이란 어떤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 시켜.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자, 어떻게? 자, 여기서 0,0. 여기 한 번에 그릴까? 한 번에 그립시다. 네. 2로 하나, 1로 하나, 이렇게. 이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다 설명 가능해요. 자, 얘도 뭐라고 물어볼까? 자, 얘는 뭐야? y는 x의 절대값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였는데 이게 3만큼 딱 간 거예요. 끝. 자, 그다음 얘도 자, 원래는 y는 x의 절대값이었는데 얘가 뭐야?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 거잖아. 이마에 내려갔다고. 이렇게 다 그리던데. 자, 그런데 여기서 소개한 방법대로 우리가 그려보려면요. 자, 여기서 소개한 방법대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면, 자, 구간을 나눈다라는 게 아까 요 그래프 그리는 원리와 똑같아. 자, 일단은 함수가 나발이건 x-의 절대값이라는 게요. 네,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붙어서, 음의 부호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절대값 기환에 있는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에 따라서 범위가 나뉘겠지. 그리고 얘는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1만큼 더 붙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y라는 함수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y 함수가 어떻게 더 정의가 되냐면 x-1,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x-1로 되고 얘는 -x 플러스 3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릴 건데, 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지금 2를 기준 나왔지. 2를 기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봐봐. 자, 일단은 범위건 나발이건 간 x 마이너스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 마이너스 1. 자, 원래는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0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범위의 애들은 봐봐 정의역의 원소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건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내가 그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x 범위가 아니잖아. 봐봐 x축에 있는 범위가 지금 2보다 작은 애들을 모아놨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는 지금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딱 지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범위는 나발이건 간에 0,3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요. 맞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얘는 지금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이렇게 딱 살포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얘는 반드시 2,1을 지나야 돼. 왜냐하면 x가 2일 때의 함수값 구해봐봐. 2일 때 함수값. y는 1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2,1 반드시 꼭 지나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얘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또 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얘는 왜 지금 y는 x-3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냐면 자, 우리 y는 fx랑 지금 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같은 상황이라고 알겠지? 얘가 함수 값들을 의미하잖아. 함수 값들. 맞지? 자,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fx를 갖다가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엔 y를 갖다 범위를 나눠도 되지 않을까? 왜? y가 곧 fx니까. 그러니까 했잖아. 자, x, y, 그러니까 함수 값이 이 x, y가 있을 때 x 값에 x에 대응하는 이 y들의 모임이야. y들의 모임. 그래서 얘를 대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했잖아. 맞지? 그럼 나는 얘를 절대값이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관없잖아. 자, 그래서 y 같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여기 0보다 작으면. 자, 근데 얘랑 비교해볼래? y의 부호가 다르지. 그럼 내가 얘를 자취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y 부호가 바뀌었네? 그럼 x축 대칭이라는 게 딱 보이지? 맞지? 그런데 이미 얘네들은 자, y는 x-3을 딱 이렇게 그었을 때요. 얘네들은 이미 3보다, 자, 얘네들은 이미 함수 값들이 0보다 어차피 커. 그럼 난 이 조건에 다 맞는 거야. 함수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왜? 우리 함수 값 조심해라. 다 얘네들. x에 대응하는 y 값들이 모이니까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 소리야. 근데 이미 다 대응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얘만 지금 대응을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얘네들만 딱 시켜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얘 0보다 작으면은, y, 지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해줘라고 지금 얘가 지금 광고하고 지나갔지. 그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얘는 뭔 말하는 거냐면요. 먼저 x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함수값 구해달라 소리잖아, 맞지? 자, 얘는 봐봐. 얘는 아까 이랑 동일해요. 얘랑 동일해요. 봐봐. 자, 얘는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 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0보다 작으면은 네, 마이너스 x 맞지? 자, 그럼 얘는 또 얘랑 비교해보면 뭐냐면 또 x의 부호가 달라졌잖아. 자, 그럼 얘는 뭔 말하는 거냐면 자, 얘만 fx, y가 0 이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y는 x-3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봐봐, 얘네들은 지금 안 되네. 이런 상황. 얘는 필요 없고 얘를 갖다 이렇게 병행 이동, 대칭 이동.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인마들 대칭 이동 시킨 거예요. 요거 이해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을 개형을 알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들이 그려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지. 이거 너무 자세하게 막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할 필요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이제 먼저 y는 x의 절대값을 그린 다음에 평이동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제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 나눠서 그리거나 대칭 이동해서 그리거나 네, 이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했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했잖아, 맞죠? 자, 제가 할 때 1대1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A, B, C, D 이렇게 있어. 그때 서로 다른 두 원소,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얘네들에 대한 함수값도, 그러니까 대응하는 이 원소, y에 대응하는 원소들조차 다 다를 때 3도 마찬가지고. 맞지?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정의역 원소가 다를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다 다르다는 소리야. 근데 얘에 대한 대우도 알아둔다 했다. 함수값이 같으면 그에 따른 원소도 정의역의 원소도 같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함께 알아두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대우 버전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는 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자, 1대1 함수의 조건을 갖춰야 돼. 봐봐. 내가 1에 대한 함수가, 2에 대한 함수가, 3에 대한 함수가 다 다르지? 그런데 봐봐. 공역에 있는 원소와 그 치역에 있는 원소가 같잖아요?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먼저 1대1 함수 조건을 갖추고 이게 1대1 함수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얘 집합 y를 공역이라 한다 했잖아. 맞지? 그리고 치역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치역 있고 공역과 같아요 나타낸 거야. 이게 그냥 너무 이게 막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1대1 대응이라 한다 했잖아. 맞죠? 자, 그리고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요 얘네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라는 큰 틀 안에 이렇게 딱 있어요. 맞죠? 자, 근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라 했어. 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맞아. 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다 하나씩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자,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값과 그다음에 이렇게 쳐요. 그다음에 얘도 뭐 예를 들어 1이래. 1에 대응하는 원소가 또 K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또 다시 집합 버전으로 그리면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지만 마이너스 1, 1도 있겠지. 여기도 뭐 막 있겠지만 여기 K 있겠지. 1에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원소도 K고 1에 대응하는 원소도 K란다.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과 1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야 한다 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아니고. 자, 얘는 볼게요. X축의 수직인 직선 막 그었어. 다 하나씩 만나네. 그러면 1대1 함수가 맞아. 그런데, 1대1 함수란다. 함수가 맞아. 그리고 1대1 함수도 맞아.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씩 만나잖아요.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함수인 거를 딱 알아챘잖아. 맞지? 함수인 건 맞아. 그러면은 1대1 함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이 그래프에 한번 이렇게 수식으로 꼽아야지. 막 이상한데 막 끄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맞지. 하나씩만 만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치역과 공역도 같아잖아.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자, 얘 여기 2범위,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x 한없이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자, 그냥 x가 음수이면요. 작아지면 나왔어요. 한없이 0에 함수값이 0에는 가까워지지만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 일단 공역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치역과 공역 다 집합이야, 집합. 실수 전체들의 모임이야. 실수 전체들의 모임이고, 자, 근데 치역은 x를 이제 공역에 대응을 하잖아. 그럼 그에 따른 함수값이 다 양수가 나와. 절대로 음수에 대응할 수가 없어. 그 함수값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했잖아, 아까. x, y에서, 네. 지금 내가 이 함수값들을 다, 순서상을 그래프에 나타낸 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러면은 이 x에 따른 이 y값, 얘가 함수값들이야. 맞지? 그래서 얘를 대신에 아까 x, fx라고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y 값들의 모임을 알아보려면은 x에 대응한 이 y를 여기 y축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x를 y 대응해서 확인해봤더니 계속 여기서만 계속 쭉 만나, 여기서만 쭉 만나, 여기서 안 만나는 거야. 그럼 치역은 양수에 양수.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자, 근데 얘는 봐봐. 일단 함수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4 만나니까 이렇게 그어도 한 점에서 4 만나니까 1대1 함수도 맞아요. 근데 봐봐. 자, 공역은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봐봐. x에 대응하는 y가 양수 하다가 0,0 했다가 1 마이너스 뭐야 음수도 나오네. 음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야. 실수 전체 같잖아. 얘는 1대1 대응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얘가 정의역이면 얘 공역도 x. 그러니까 정의역이 집합 x라고 하면은 공역 또한 집합 x이면서 1을 또르륵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또르륵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또르륵 넣으면 3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x에 있는 원소를 대응을 했을 때 x 1이 나와야 되고 2를 대응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3을 대응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고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 자, 근데 항등함수의 명백하게 예시가 냈다 했어. 명백한 예시. y는 x. y는 x밖에 없어.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명백하게 일단은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봐봐. 1을 넣으면 1 도로롱. 2를 넣으면 2를 도로롱.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항등함수를 영어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i를 따가지고 보통 기호로 i라고 나타내고요. 근데 이제 집합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또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걸 달리 할 수 있다 했어요. 집합 x에서 정의되면은 ix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합 이름이에요. 집합 이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봐봐. 일단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 또한 맞고요. 그 다음에 정의, 뭐냐면 공역도 특별한 것 없으면 시수 전체지만 치역 또한, 치역 또한, 치역 또한, 치역 또한 시수 전체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저희 뭐냐면 상수함수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2를 도로록 넣어도 C, 2를 도로록 넣어도 C, 3을 도로록 넣어도 C.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대응을 하든 그러니까 공역에 단 하나의 원소만 딱 대응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상수함수. 보통 기호로 이렇게 C라고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네, 상수를 나타내는 영어가 이제 콘스턴트라고 한대요. 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수는 C라고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도 명백하게 하나 있어. y는 x 그래프. y는 아니면 x란다. n 그래프. c 그래프. y는 1 그래프, y는 2 그래프, y는 마이너스 100 그래프 이런 거. y축이 수직인 직선, x축이 병행한 직선. 얘네들이 다 상수함수를 그래프한 거예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줬어. 얘도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또 미적이라서 또 중요하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말하는 의미가 자, 우함수는 보통 y축에 대해 수직이야. y는 x제곱 이런 애들 봐봐. 2를 또르륵 넣어도 1이 나오고 1을 대응했을 때 1이 나온다 치면 마이너스 1을 대응했을 때도 1이 나오잖아. 이런 애들. 그걸 지금 식으로 나타내게 해요. 봐봐. x축에 지금 x만 지금 부호만다는 지금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딱 적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그렇다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하나 설명해주잖아요. 네,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이 최고차 함계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작수.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이제 뭐 말하는 거냐면 가장 명백하게 예시가 하나 있어요. y는 x.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아요. y는 x 세제곱이라고 있거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직접 한번 하나하나 넣어서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원점 대칭이면 거든. 봐봐, x 부호도 다른데 지금 y 부호도 다르죠. 지금은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다는 거야. 얘는 x, y가 마이너스 x, y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그래서 그때 했잖아. 이제 기함수의 최고차 함계수는 개수란 자꾸 개수라 하노 차수. 쏘리. 차수는 홀수라고 맞지? 이렇게도 알아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풀었어요. 여러 가지 함수.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기억은 여기는 다 함수가 맞아. 다 함수가 맞아. 그래서 x축의 수직인 직선 굳이 안 그을게요. 자, 기억 봐봐. 기억은 먼저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씩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맞아. 그런데 자, 공역은 실수 전체래. 근데 그에 따른 치역도 봐봐.
치역도다. 실수 전체잖아. X값에 대응하는 이 Y값들을 봐야 돼, Y값들. 치역은 너 Y축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Y축에 대응하는 애들로 이렇게 받게 돼 있어. 봐봐, 다 하나씩 만나잖아. 맞지? 1대1 대응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 다음, 니은은 명백하게 상수함수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이거 많이 봤어, 얘들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어. Y는, 예를 들어, 여기 0,2면 Y는 이 그래프 얘기를 했잖아. 맞지?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자, 디귿은 일단은 Y축에 수직인 직선 딱 긋는 순간, X에 따른 Y값이 두 개다. 1대1 함수부터 안 돼요. 얘는 다 탈락해, 그래서. 자, 리을은, 자, 봐봐. Y축에 수직인 직선 껐을 때, 맞네. 1대1 함수는 맞네. 하지만, 자,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치역이, 여기 봐야 돼. 대응하는, 얘네들 대응하는 거 봐야 돼. 치역이, 절대 만나지 않은, X축과 절대 만나지 않은, 네, 치역이 다 양수예요, 양수. 얘가 치역이 양수예요. 양수들의 모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밖에 안 돼요. 자, 미음은 명백하게 항등 함수잖아. 2,2. 2를 또로록 넣어도 2가 나왔다며. 항등 함수죠. 근데 항등 함수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1대1 대응도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도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게 조건. 자,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요. 일단은 직방이고 a가 0보다 큰 걸로 봐서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 또한 얘여야 된대요. 그러면 함수 값들은 1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했지. 함수 값도 다 1부터 해서 10일까지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내가 대략 그려봤을 때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의역 범위에 따른 치역의 값들이 다 1부터 10일까지 꼭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1이 나와야 그 사이에는 정의역 있는 원소를 다 대응했을 때 이 사이에 치역도 이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2 값은 1이어야 되고 f3 값은 11이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있을 때 2고 3a 플러스 1 b 했을 때도 이제 11이고 그래서 대답된 둘이 연립해야 되네.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아까 했잖아. 0보다 큰가 작은가 반드시 그래프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은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대 상황이야.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다르지, 지금 봐봐. 정의역에 따른 치역 범위가 맞죠? 뭐 범위는 같지만 지금 봐봐, 좀 상황이 다르잖아.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1이 나와야 되고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되잖아. 요것도 함께 알아두면 되겠죠.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필수 8번도.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의 x값은 뭔값이든 상관없대. 뭔값이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3이 또로록 나와야 된대. 또로록. 그 말의 의미는 항등함수. 아니면 상수함수. 네, g는 상수함수라는 거구나. 그러면 뭐 1 대입하든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만을 넣든 간에 다 한개같지. 마이너스 3이 나야 되는데 g-2는 이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F는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래. 그러면 1 넣었을 때 1 또로롱, 2 넣었을 때 2 또로롱, 3 넣었을 때 3 또로롱. 그러면은 5를 넣었을 때는 5가 또로롱. 맞죠? 이렇게. 네. 그래, 함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나는 근데 너네가 이럴 줄 알았다. 어. 중학교 거 함수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을 때 너네 머리 아픈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나 내일 주말 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여기서부터 너네 막혀가지고 계속 모르겠어 가면 평생 몰라요. 너네 이거 여기서 또 제대로 안 잡혀있으면 너네 내년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미적분이라서. 그거는 그 과목은 이과 지망생이건 문과 지망생이건 다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다 함수 그래프 가지고 다 해석을 할 건데 그때마다 잠깐 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얘들아. 복습 철저하게 오셔야 돼요. 진짜.